부대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면회가 제한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제발요. 저희 아빠가 오늘 야간 근무 끝났다고 했어요. 도시락도 싸왔는데,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편지라도 제발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조교가 차갑게 편지를 빼앗더니 민수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지지직 하얀 편지가 산산조각 나며 빗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안 된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왜 그러세요? 민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시락이 진흙탕에 흩어지고 아이의 마음도 함께 부서져 내렸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 정창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전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정자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규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장마철 새벽 5시 시골 마을의 어둠을 뚫고 김신의 부엌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1시간 전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수야, 일어났니? 오늘 아빠 만나러 가는 날이야. 방 안에서 뒤척이던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9살 소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할머니, 아빠가 어제 전화해서 뭐라고 했죠? 오늘 야간 근무 끝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면회 시간에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빠가 훈련 때문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할머니는 후라이팬에서 노란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말아 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죠. 옆에는 빨갛게 익은 김치와 고소한 멸치볶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리차도 넣어주세요. 아빠가 목마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민수가 참 세심하구나. 할머니가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가득 부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천식약도 챙겨야지. 요즘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가끔씩 숨이 차곤 했거든요. 약통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민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할아버지 정창호가 이른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여전히 위엄이 있었죠. 예비역 중장 출신답게 아침마다 시사 뉴스를 챙겨보는 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민수가 다가가자 정창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화면 하단에 흘러가는 자막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속보 육군 일부 부대 식자재 단가 급등 논란.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부대의 식자재 단가가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는데 정창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 부대도 그런 곳이에요? 민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아빠한테 물어봐야겠구나. 정창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무거웠거든요. 평소 밝고 유쾌하던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도시락 다 됐어. 이제 출발하자. 할머니가 도시락통 뚜껑을 꼼꼼히 닫으며 불렀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이 예쁘게 담긴 도시락과 따뜻한 보리차가 든 보온병까지 완벽했죠. 할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그래, 할아버지도 아빠가 보고 싶구나. 정창호가 낡은 점퍼를 걸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TV에서 본 뉴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부대 식자재 문제, 그리고 아들의 무거운 목소리. 혹시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세 사람은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도시락통을 소중히 안고 앉아 있었죠. 아빠가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요? 오늘은 야간 근무도 끝났으니까 여유 있게 같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들뜬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정창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장마철 먹구름이 가득했고 이따금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죠.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손자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괜한 걱정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부대 방향으로 달려갈수록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세 사람은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부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도시락통을 가슴에 꼭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할아버지, 빨리 가요. 아빠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문 앞에 커다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면회 일시 중지 마이너스 부대 내부 상황으로 인한 조치.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저게 뭐예요? 면회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할머니도 당황스러워했지만 민수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물어보자. 정창호는 조용히 안내판을 살펴봤습니다. 군 생활 40년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조치는 보통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내려지는 것이었죠. 정문 초소에서 헌병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헌병대장이었는데 표정이 몹시 딱딱했습니다. 면회 목적으로 오신 분들입니까? 네, 그런데 왜 면회가 중지됐나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대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면회가 제한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저희 아빠가 오늘 야간 근무 끝났다고 했어요. 도시락도 싸왔는데. 민수가 도시락통을 들어 보였지만 헌병대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 뒤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대장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22 정도로 보이는 조교 상병이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린애가 뭘 모르고 때를 쓰네요. 규정도 모르면서 왜 여기까지 왔어요? 조교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향해 반말까지 섞어가며 말하고 있었거든요. 상병님, 저희가 미리 전화로 확인했는데. 할머니가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조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요? 지금 면회 금지라니까요. 귀 안 들려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아빠를 만날 수도 없다니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제발이요. 아빠한테 도시락만이라도 전해주세요. 민수가 애타게 부탁했지만 조교는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안 된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조교가 민수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순간 민수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죠. 쾅!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
멸치볶음이 빗물과 함께 흙바닥에 흩어졌죠. 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를 위해 준비한 소중한 도시락이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조교는 그런 민수를 보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더욱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규정을 지키라고 했잖아. 이제 그만 가. 민수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도시락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죠. 정창호였습니다. 정창호는 조교의 태도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숨이 가빠지고 있었죠. 콜록, 콜록. 민수야, 괜찮니? 할머니가 급하게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조교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극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정창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젊은 군인의 태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민수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이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빠에게 편지라도. 그것은 민수가 어젯밤 정성껏 써둔 편지였습니다. 도시락이 망가진 마당에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저씨, 제발 이것만이라도 아빠에게 전해주세요. 저 진짜 아빠가 보고 싶어요. 민수가 조교 상병에게 편지를 내밀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조교의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조교가 민수의 손에서 편지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아, 그거 제 편지예요.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교는 민수가 보는 앞에서 편지를 찢기 시작했거든요. 지지직, 지지직. 하얀 편지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빗바람에 날려갔습니다. 민수가 밤새워 정성껏 써서 준비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왜 그러세요? 민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시락도 망가지고 편지마저 찢어져 버리니 너무나 절망스러웠거든요. 규정 위반이라니까요. 무단으로 물건 전달하는 것도 금지사항입니다. 조교가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헌병대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헌병대장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정 인원 면회 금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특정 인원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할머니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평범한 군인인 아들이 왜 그런 목록에 올라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군 기밀이에요. 헌병대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죠. 마치 미리 준비된 대답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근거라도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할머니가 애타게 물었지만 헌병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는 비공개입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바로 그때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던 정창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죠. 정창호가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목록을 누가 만들었나?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헌병대장과 조교가 동시에 정창호를 돌아봤습니다. 그저 시골 할아버지 정도로만 보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할아버지, 민간인이 군 업무에 참견하지 마세요. 조교가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헌병대장도 손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창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죠. 특정 인원 금지 목록이라는 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겁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할아버지나 되시는 분이 군대 일에 왜 참견하세요? 조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창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특정 인원 금지 목록이라는 표현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한편 부대 안쪽 인사과 사무실에서는 40대 중반의 인사과장이 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왔습니다. 애까지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인사과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CCTV 3번 라인 꺼두겠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곤란하니까요. 전화를 끄는 인사과장은 급하게 모니터 앞으로 가서 특정 카메라 라인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 상황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이런 일이 기록으로 남으면 안 되는데. 인사과장이 중얼거리며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다시 정문 앞으로 돌아와서 민수는 여전히 기침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충격까지 받아서 천식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콜록, 콜록. 할머니, 아빠는 정말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야, 민수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할머니가 민수를 달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교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빨리 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쇼하지 마시고요. 정창호는 그런 조교의 태도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건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이 아니야. 뭔가 큰 문제가 숨어 있어.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헌병대장과 조교는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굵은 빗방울들이 땅을 세게 두드리며 무릉덩이를 만들어갔죠. 민수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할머니, 숨이 힘들어요. 민수가 가슴을 붙잡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었죠. 비에 젖은 채로 충격까지 받아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급하게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자, 이거 천천히 마셔봐. 숨 진정될 거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작은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구멍을 적시자 기침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죠. 콜록, 조금 나아져요. 하지만 여전히 숨쉬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안인사과 사무실에서 인사과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계속 버티고 있다고요.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걸 면회 선례를 만들지 마라. 한번 봐주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하지만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프게 한 것도 아니고. 인사과장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강하게 나가라. 물러서면 안 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인사과장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헌병대장에게 무선으로 지시했습니다. 헌병대장, 더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구걸 면회 선례 만들지 마라. 다시 정문으로 돌아와서 조교 상병은 그 지시를 받고 더욱 거칠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조교가 민수 일행에게 다가가더니 물리적으로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빨리 가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조교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숨이 차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죠. 조교는 이번에는 정창호를 향해서도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빨리 가세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조교가 정창호를 밀려고 하는 순간 정창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교의 손목을 가볍게 잡으며 조용히 말했죠. 젊은 군인이 노인과 아이에게 손을 대는 게 군인의 도리입니까? 정창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조교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정창호의 손아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정창호가 조교를 밀어내며 민수와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정창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군번줄이었지만 그 재질과 마무리가 예사롭지 않았죠. 정창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온화했던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점점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하는 게 군인의 자세입니까? 정창호의 목소리에 권위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교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한데. 한편 부대 안에서는 사단장이 비공개 라디오로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문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헌병대장의 보고를 들은 사단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면회 거부당한 가족들이 계속 버티고 있고 할아버지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오. 규정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외는 절대 없습니다. 이번 일로 선례를 만들면 안 돼요. 하지만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라디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정문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기침을 해대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불안해하며 손자를 달래고 있었죠. 정창호는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점점 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어. 정창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교와 헌병대장은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정창호를 그저 고집 센 노인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비는 계속해서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할머니, 숨이 안 쉬어져요. 민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까지 파랗게 변하고 있었죠.
천식 발작이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천천히 숨 쉬어. 할머니가 급하게 민수를 부축했지만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조교 상병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쇼하는 거예요? 진짜 아프면 병원 가세요. 쇼가 아니에요. 아이가 정말 위험해요. 할머니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조교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빨리 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쓰러져도 우리 책임 아니에요. 조교가 발로 흩어진 도시락통을 다시 한번 차버렸습니다. 킥! 도시락통이 무릉덩이를 가로질러 굴러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민수의 쪽지와 약 봉투가 완전히 물에 젖어 찢어졌습니다. 아, 제 약이, 천식약이. 민수가 기절 직전의 상태에서도 자신의 약을 걱정했습니다. 민수야, 약 말고 내가 더 중요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조교는 그런 광경을 보고도 냉정했습니다. 연기 그만하고 빨리 가세요. 여기서 이상한 쇼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때 부대 안인사과 사무실에서는 인사과장이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문제가 되기 전에 증거를 없애야 해. 인사과장이 보급창고 관련 장부들을 들고 부대 뒤편 난방실로 향했습니다. 소각로에서 태워버릴 작정이었죠. 식자재 단가 조작 증거만 없애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인사과장이 서류들을 소각로 앞에 쌓아놓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한편 정문에서는 헌병대장이 정창호 일행에게 최종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 집회 방해 및 군사시설 침입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협박인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가 억울해하며 말했지만 헌병대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창호는 그런 헌병대장의 태도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젖은 점퍼를 천천히 벗기 시작했죠. 점퍼 안쪽으로 빛바랜 군복 상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군복에는 별 3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저게 뭐지? 주변에 있던 몇몇 부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3개. 설마.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군복이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민수는 이제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보고 싶어요. 콜록.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조교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직도 연기하네요. 정말 끝까지 하시는군요. 조교가 민수에게 다가가더니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일어나요. 그만 쇼하고. 바로 그때 정창호가 조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창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놓으세요. 군인한테 손 떼면 안 돼요. 조교가 소리쳤지만 정창호의 손아귀는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라고 했습니까? 군인이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합니까? 정창호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헌병대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현역 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시 손을 놓으세요. 폭행이라고 했습니까? 정창호가 천천히 조교의 손목을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아이에게 한 행동은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정창호가 기절 직전에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헌병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규정에 아픈 아이를 괴롭히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창호의 질문에 헌병대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장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헌병대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단장님,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합니다. 별 3개가 달린 군복을 입고 있어요. 라디오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별 3개라고 했습니까? 네, 하지만 가짜일 수도 있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세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오. 사단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창호는 주변 상황을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민수의 위급한 상태, 할머니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냉혹한 군인들의 태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정창호가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민수가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채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숨을 안 쉬어요. 할머니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조교 상병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또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응급 상황이면 구급차라도 부르시고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험해요. 할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조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빨리 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쉬어하지 마세요. 조교가 발로 민수 근처에 흩어진 도시락 찌꺼기를 다시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담은 계란말이 조각들과 젖은 김치가 진흙탕과 섞여 더욱 처참한 모습이 되었죠.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창호가 천천히 젖은 점퍼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벗어? 점퍼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바랜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군복상에 그리고 그 어깨에 선명하게 새겨진 별 3개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게 주변에 있던 부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3개. 중장님? 아니야, 그냥 가짜겠지. 하지만 정창호의 다음 행동이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렸습니다. 정창호가 민수를 향해 다가가면서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의무대로 긴급 후송 준비하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40년 군 생활로 단련된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무슨 할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정창호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창호 예비역 중장입니다. 현재 국방부 특임 감사자문으로 활동 중이며 오늘은 현장 검열 중입니다. 정창호의 정체가 공개되는 순간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 예비역 중장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의무대로 후송하십시오. 정창호의 명령에 헌병대장이 당황하며 무성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의무대, 긴급 상황 발생, 민간인 아동 응급후송 요청. 잠시 후 의무대에서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천식 발작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군의관이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맥박 약함, 호흡곤란 심각. 즉시 산소 공급 필요합니다. 의무병들이 민수를 들것에 옮겨 실으며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정창호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후 인사과장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인사과장. 멀리서 지켜보던 인사과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예, 중장님. 면회 금지 목록 작성자와 근거 서류를 즉시 제출하십시오. 그건 인사과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그 목록은 부대 내 비리를 감추기 위해 조작된 것이었거든요. 즉시라고 했습니다. 정창호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교 상병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중장님이라니. 진짜였어? 헌병대장이 급하게 조교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큰일 났어. 한편 부대 안에서는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창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문제 병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대 내 비리를 신고한 내부 고발 협력자였습니다. 인사과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면회를 차단했습니까? 왜 특정 인원 금지 목록에 올렸습니까? 정창호의 추궁에 인사과장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였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징계처럼 위장한 것 아닙니까? 정창호의 말에 주변 부대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면회 금지가 잘못된 거였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려던 걸 인사과장이 왜곡했다고? 인사과장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증거를 대보십시오. 지금 당장. 정창호의 압박에 인사과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무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님, 아이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의식도 되찾았어요. 다행입니다. 정창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모두 밝혀낼 때입니다. 정창호의 선언과 함께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창호의 정체가 밝혀진 후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죠. 전 장병 비상집합. 정창호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부대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훈련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죠. 무슨 일이야? 중장님이 오셨다던데. 진짜 중장님이야? 부대원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마침내 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52살의 현역 이성 장군이었죠. 사단장은 정창호를 보자마자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 김대한 준장, 중장님께 경례. 수고하십니다. 정창호가 엄숙하게 답례했습니다. 그런데 중장님께서 왜 이곳에? 특임 감사차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군요. 정창호의 말에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군이 국민과 진실을 속이려 할 때 그것은 적보다 더 위험합니다. 정창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설명해 보십시오. 사단장이 당황하며 답변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건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했습니까? 정창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급창고 영수증 스캔본들이었죠. 이것들은 뭡니까? 사단장이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국방부 특임 감사팀이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입니다. 식자재 단가 조작, 허위 장부 작성,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조치까지. 정창호가 하나씩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사단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정창호가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폐쇄된 CCTV 3번 라인의 백업 데이터입니다. 감사팀에서 미리 확보해뒀죠. 인사과장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백업이 있었다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군 시설의 모든 영상은 이중 백업되거든요. 정창호의 말에 인사과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 보십시오. 민수의 아버지는 왜 면회 금지 목록에 올라갔습니까? 사단장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부대 내 식자재 비리를 신고한 협력자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원래는 신변 보호 차원에서 외부 접촉을 제한한 것이었는데 인사과장이 그것을 징계처럼 위장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단장의 고백에 주변 부대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웅을 나쁜 사람 취급한 거야? 면회 거부한 것도 잘못된 거였어? 정창호는 인사과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왜 내부 고발자를 보복했습니까? 인사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군사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정창호가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죠. 인사과장 김모 중령, 공금 횡령 및 내부 고발자 보복 혐의로 체포합니다. 군사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인사과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공범이 더 있다는 말입니까? 정창호의 추궁에 인사과장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장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헌병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인사과장 김모 중령과 공모한 헌병대장 이모 소령, 직무정지 처분합니다. 정창호의 명령에 헌병대장도 끌려나갔습니다. 조교상병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폭언과 물리적 가해, 행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창호가 사단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단장, 당신의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장이 한참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제게 있습니다. 사단장이 전 부대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수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사단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부대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가 사단장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받았고 진실은 승리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아버지의 만남이었거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폭풍 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고 있었죠. 의무대에서 회복한 민수가 할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창백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아빠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민수야. 이제 만날 수 있어.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창호가 다가와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안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38살의 중사, 바로 민수의 아버지였죠. 민수야, 아빠. 민수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그랬어, 민수야. 미안해. 아빠가 늦었지? 아버지도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새로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의무대에서 민수를 돌보는 동안 부대 취사장에서 새로 만들어준 것이었죠. 자, 이제 함께 먹자. 할머니가 다시 만든 계란말이야. 따뜻한 계란말이, 빨간 김치, 그리고 뜨거운 미역국이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계란말이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가족 3명이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부터 겪었던 모든 시련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아빠, 정말 아무 잘못 안 했던 거예요? 응, 아빠는 옳은 일을 했어. 비록 힘들었지만 말이야.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사단장은 정창호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면회 및 민원 프로토콜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정할 예정입니까? 아이나 노약자가 방문할 경우를 위한 특별보호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거부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치입니다.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이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민수 가족이 식사를 마친 후 정창호가 부대 정문 앞에서 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오늘 일로 군인들을 무서워하게 되지는 않았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았어요. 의무대 아저씨들도 친절하셨고요. 민수의 순수한 대답에 정창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수가 맞다. 어디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옳은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지. 할아버지처럼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의 아빠 그리고 민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정창호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군은 강해야 하고 그래서 더 따뜻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라. 네, 할아버지. 민수가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아서 함께 집에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문을 나서는 민수 가족을 바라보며 정창호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다가왔죠. 중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단장이 새로 설치된 안내판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면회 안내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창호가 안내판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면회 안내 마이너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방문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아동과 노약자는 특별히 보호받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좋은 문구네요. 정창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마가 완전히 걷히고 밝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멀어져가는 민수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창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인의 진짜 임무는 저런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지. 민수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고마웠어요. 너도 건강해라, 민수야. 정창호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며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죠. 부대 정문에 새롭게 걸린 안내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문구가 따뜻한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정창호 할아버지의 용기와 민수 가족의 끈질긴 사랑이 보여주듯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